자, 고려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 두 번째 시간. 자, 중앙정치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기본적으로 이성육부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육부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을 해서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나라의 삼성은 뭐예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랬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죠? 그래요. 우리 발해의 중앙관제를 하면서 배웠었습니다. 자, 발해의 중앙관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서 삼성 육부였다. 그때 보면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렇게 봤었죠. 중서성은 뭐 하는 곳이냐면 중서성은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 계획은 중서성, 문화성은 심의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로 합쳐갖고 중서문화성이 된 거죠. 그리고 요 중서문화성의 관리는 크게 9개 등급의 관리가 있어요. 9개 등급의 관리가 있는데 이 중에 최고 높은 2개, 최고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문화시중이라고 불렀어요. 장관입니다. 문화시중.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급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9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이 가운데 2품 이상이면 높은 사람인데 2품 이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재신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3품 이하, 3품 이하의 하위 관리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낭사라고 불렀어요.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낭사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또 써먹으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 아래에는 육부가 있죠. 그래서 고려는 상서성 밑에는 육부가 있고 이 육부는 이호, 예명, 형, 공입니다. 전통시대의 동양은 행정 업무를 몇 개로 나눠서 처리를 했다? 6개로 나눠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는 관리의 인면, 그 다음에 병부는 국방, 호부는 재정, 형부는 법률, 예부는 하는 일이 많았다고 그랬죠. 교육, 의례, 외교, 그 다음에 공부는 건설입니다. 어디서 다 들어봤죠. 아까 이것도 역시 어디서 이야기했었어요. 발해의 삼성육부, 충일의 지혜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중앙정치조직. 기본 행정은 요 이성육부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기타 중앙정치조직으로는 중추원이 있었어요. 중추원은 왕명을 출납하고 군사 기밀을 담당하던 부서입니다. 왕명을 출납. 왕이 명령을 내리면 중추원을 통해서 나가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죠. 이것도 역시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중추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얘는 신라로 따지면 뭐하고 역할이 똑같냐면 신라는 집사부 있죠. 집사부. 집사부하고 역할이 비슷해요. 아무튼 중추원 왕묘를 출납하고 군사 기밀을 담당하던 부서 중추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풍속을 교정하고 관료를 감찰했다. 이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서겠네요. 어딜까요? 어사대예요. 그런데 어사대를 보기 앞서 중추원도 요게 또 있네요. 중추원도 아까 중서문화성처럼 중서문화성은 2품 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신이라고 그랬죠? 얘들은 2품 이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추원은 추밀이라고 불렸어요. 추밀 혹은 추신 그렇게 불렀고요. 3품 이하는 뭐였냐면 승선이라고 불렀어요. 3품 이하. 아까 중서문화성은 3품 이하를 뭐라고 불렀죠? 낭사라고 불렀었죠. 아까 구분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까 재신과 낭사, 추밀과 승선. 일단은 추신이라고 써 있는데요. 추신, 추밀이라고 할게요.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요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 중추원이 있었고요. 아까 제가 싫어하는 부서 어사대가 있었는데 이 어사대는 신라권으로 따지면 사정부하고 똑같죠. 사정부하고.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화폐라든가 곡식 회계를 맡는 부서는 뭐가 있었어요? 3사 그렇게 되죠. 중추원, 어사대, 3사. 중추원, 어사대, 3사. 이게 상설기관들입니다. 이게 상설기관들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 얘들이 또 중요한 부서죠. 회의기구입니다. 회의기구. 중서문화성의 누굽니까? 아까 높은 사람 2품 이상 재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추밀원의 2품 이상. 아까는 추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추밀로 하자고 그랬어요. 자, 2품 이상 누구예요? 중추원이죠.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 재신, 중추원의 2품 이상 추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그죠?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사를 결정했던 그런 기구가 뭐가 있었냐면 도병마사가 있었어요. 이 도병마사는 국방과 안보 문제를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각종 법률 제정을 논의를 했어요. 법률 제정을 논의했습니다. 아까 최고 중요한 부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인데 이 두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국방을 논의했다. 도병마사, 법률의 개폐를 이야기했다. 그러면 식목도감입니다. 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고려의 독특한 제도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없다. 그래서 고려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귀족의 정치적 역할이 컸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왕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정했다. 합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대간이라는 게 나와요. 요 대간이라는 건 신라 때는 없었던 거예요. 신라 때는 없었던 것으로서 자, 중서문화성의 낭사. 아까 상품 이하의 하위 관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서. 그렇죠. 어사대의 관리들이 모여서 국왕에게 간언을 하고 관료를 탄핵했던 기관이에요. 자, 국왕을 간언한다는 이야기는 왕이 뭐라고 하면 폐하 죽어도 아니되옵니다. 차라리 신을 죽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간언이죠. 간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간이라는 곳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이죠. 신라 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신라 때까지는 없었지만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 뭐가 있었다? 대간이 있었고 요 대간에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이 참가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대간까지도요. 대간까지도. 자, 그다음에 전시과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가 관리들에게 월급으로 주었던 땅이에요. 국가가. 요즘 뭐 관리들에게 월급으로 요즘은 당연히 돈도 아니에요. 요즘 그냥 계좌이체예요. 월급날이라고 돈도 못 만져보는데 그 당시 고려시대 때는 관리들에게 월급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줬느냐? 땅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땅을 준 게 아니라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조권을 두 가지로 나눠서 줬다. 전지와 전지. 그러니까 땅이죠. 땅, 농경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뭘 세금으로 걷었을까요? 쌀을 세금으로 가져갔겠죠? 그 다음에 시지를 줬어요. 이 시자는 뗄나무 시자입니다. 뗄나무 십자. 그러니까 이멸을 준 거죠. 이멸을 줬어요. 그리고 요 토지 이외에 뭣도 줬다? 녹봉도 줬다. 아무튼 고려시대의 그 토지제도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 전식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나왔대요? 왕권을 견제하는 거. 세 가지. 간쟁, 봉박, 서경 그랬는데 얘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간쟁, 봉박, 서경.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 자, 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요거 안 썼네요. 얘는 뭐예요? 유교와 불교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제가 PPT를 드리면 얘는 유교와 불교의 조화로 내용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건 수업 시간에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 행정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지방의 행정제도는 크게 5도 양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5도하고 북계, 동계, 양계 두 개죠? 5도 양계입니다. 이 5도는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를 파견했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도지사, 안찰사를 파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알에 주부, 군현, 수령을 파견했었습니다. 수령, 지방관을 파견했죠. 그리고 요 지방에는 호족들은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니까 이제 호족들은 할 일이 없죠. 그래서 호족들은 권한이 좀 떨어집니다. 호족들은 권한이 떨어지면서 호족들은 수령을 보조하고 행정실무를 맡는 향리로 직위가 하락이 됩니다. 지위가 좀 하락이 됩니다. 5도 일반 행정구역입니다. 일반 행정구역 안찰사를 보냈고요.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아무래도 북계나 동계는 북쪽에 있다 보니까 뭐 북계는 거란족이 쳐들어왔겠고요. 동계는 여진족이 많이 쳐들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군사행정구역이고 여기는 뭘 파견했냐면 병마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은 주부 군현이 아니라 진을 설치를 했죠. 진을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지방행정제도는 크게 몇 개로 나눠져 있다. 5도 양계 2개로 이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제가 나중에 PPT로 정리를 해놓을게요. 알아두시고요. 자, 5도 양계에 살고 있는 사람, 아래 주부 군현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반 평민들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 행정구역을 보면 주부 군현 이외에 뭐가 있었냐면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가 있었어요. 이처럼 향, 부곡, 소는 뭐냐면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양민이긴 한데 일반 다른 양민들에 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냈어요. 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천한 거예요? 편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울 때는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 천민이라고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천민은 아니지만 양민이긴 하지만 천민 대우를 받았다.
그 다음에 주연과 속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까 5도 아래 주부 9년이 있고 이곳에는 관리를 파견했다고 했는데 관리를 파견한 현을 우리가 주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관리를 파견하지 못한 현도 많았어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속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주현보다 속현이 더 많았고 주현의 수령을 통해서 속현을 통치를 했다. 그러면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누가 통치를 했을까요? 실제 권한은 누가 다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죠. 향리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향리들은 옛날 호족 시절에 비해서는 향리들의 권한이 좀 하락됐다고 했지만 향리들, 즉 호족들의 힘이 센 곳에는 관리가 파견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곳에는 향리들이 직접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그 호족, 즉 향리들의 힘이 그 이전보다는 신라 말이나 고려 초보다는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향리들의 힘이 강했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려의 군사조직부입니다. 고려의 군사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역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까 고려 시대의 일반 행정구역 5도 양계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군사조직도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왜 이원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고려시대 중앙군 일단은 이군 왕이 칭의부대입니다. 이군 요요요요요 공쳤네요. 자, 고려시대의 중앙군 2군, 응양군, 용호군, 왕의 친위부대고요. 유귀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좌신 어쩌고도 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지방군은 주영군과 주진군이 있는데 얘들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중앙군은 직업군인이에요. 중앙군은 직업군인인데 지방군은 뭐냐면 의무병이에요. 중앙군은 직업군인인데 비해서 지방군은 뭐라고요? 의무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앙군과 지방군. 그 다음에 거의 마무리 돼갑니다. 관리 등용과 교육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 등용. 신라 때는 없었던 거죠. 고려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과거시험.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광종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광종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만들어졌다. 쌍기 이야기 나오니까 구사 좋아하는 친구들은 맞아 그 사람 이름 어디서 들어봤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고려시대 과거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일단 볼 수 있었어요. 양인 이상.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이면 양인이에요. 양인들이 볼 수는 있었지만 거의 시험 보지는 못했죠. 자, 그러면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냐? 제술과와 명경과. 얘는 문과예요. 문과. 제술과와 명경과. 얘는 문과 시험이에요. 제술과는 뭐냐면 이건 요즘으로 따지면 논술이에요. 논술. 요즘으로 따지면 코로나가 유행하잖아요.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을까? 방법을 쓰세요. 이렇게 하면 제술과예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을 외우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제술과와 명경과, 문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었고요. 대체로 제술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높은 관직에 올라섰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잡과 있었고,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 잡과 있었고, 고려시대에 기본적으로 무과 시험은 있다 없다. 없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럼 고려시대에 무과 시험이 왜 없었다고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할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려시대 중앙군. 좀 높은 사람들은 중앙군이었잖아요. 중앙군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앙군은 아까 세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군은 세습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장군들은 세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거 시험을 통해서 따로 별도로 선발할 이유가 거의 없었죠. 그죠? 빈자리만 있으면 그때만 때우면 되는데 그걸 위해서 상설적으로 맨날 시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에는 기본적으로는 뭐는 없었다. 문과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과, 잡과, 승과. 승과는 고려는 불교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스님들을 위한 시험이었죠. 교종선, 전종선. 아까 잡과, 법학, 의학, 그 다음에 수학, 지리학과 같은 요즘으로 따지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시험은 다 뭐에 속합니까? 잡과에 속했던 거죠. 자, 갑니다. 아까 제술과 명경과 이야기했었죠? 자, 세습이라고 그랬죠. 아까. 자, 그런데 고려시대 관리를 선발하는 게 과거 시험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음서도 있었어요. 음서. 이 음서는 과거 시험이 읊는 거죠. 과거 시험이 음서제도입니다. 공신이나 고위 관리의 자제들은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리에 임용했는데 여기서 고위 관리는 대개 몇 품 이상이었냐면 5품 이상이었어요. 5품 이상. 이것도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놓을게요.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들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올라갈 수 있었다. 얘를 보고 뭐라 불렀냐? 음서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서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이 과거와 음서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까? 라는 점이죠. 옛날에는 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사회를 우리가 문벌 귀족 사회 그랬는데 요즘은 음서로 합격한 사람들도 좀 전문 용어로 따지면 좀 약간 좀 천박한 용어예요. 좀 쪽팔리니까. 뭐 관리가 돼서 아우 쟤네 시험도 안 보고 백으로 들어왔대 라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음서로 올라온 사람들도 과거 시험을 봤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형식적이나마 고려시대의 관리들의 비율을 보면 음서보다는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과거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이 더 컸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벌 귀족사회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문벌이라는 용어만 씁니다. 문벌이라는 단어. 중학교 때 배운 거하고 좀 달라졌을 거예요. 문벌 귀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 봅니다. 관리 양성과 그 다음에 유학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기관을 설치했는데 중앙에 설치했던 거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이거 고려 아니 신라 때는 뭐였어요? 국학 조선시대 때는 뭐예요? 성균관이죠? 자, 고려시대 때는 국자감이라고 불렀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설치가 됐으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솔직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비율이 상당히 크죠. 우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뭐 자아실현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어디 가기를 위해서다.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에도.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도 이제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그러는데요.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컸어요. 그러다 보니 관학보다는 사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즉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로 가야 과거에 급제하기 쉽더라 해가지고 고려 중기에 사학이 크게 사립학교가 크게 발달했는데 우리가 예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사학 12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립은 국학과 향교가 있었고요. 사립은 사학 12도가 있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합니다.